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EPL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회차에는 그 수년 경기가 EPL에서 좀 많이 주중에 치러졌고 유럽 대항전을 치른 팀들도 좀 있었죠.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보이는 팀들도 있습니다. 자,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리버풀 경기인데요. 브라이턴이 뉴캐슬 원정에서도 패하면서 4연패 부진이죠. 그래도 4경기 만에 한 골을 기록했지만 이 좀처럼 수비 라인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격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격진에 변화를 줘봤지만 의미가 없었죠. 왼쪽 풀백 그 쿠쿠렐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측면 수비에 좀 허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트피스 공격 가담 후 백코트가 안 되면서 상대 역습에 실점하고 말았죠. 이어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이 공격 가담을 막지 못하면서 추가 실점하면서 끌려갔죠. 실점 후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상대의 빠른 역습 전개에 위기가 많았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덩크가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4경기 만에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이 주중 인터밀란과의 그 챔스 16강 2차전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이 공식전에서 오랜만에 패배를 당했죠. 인터밀란의 수비적인 운영에 좀 고전했던 경기고 인터밀란에게 2차전에서는 패했지만 1, 2차전 합계 2대1로 8강 진출에 성공했죠. 스쿼드에 지금 피르미누 외에는 큰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4연패에 빠진 브라이턴의 연패가 더 길어질 전망이죠. 리버풀 상대로는 이변을 연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선두 맨시티 추격에 불이 붙은 리버풀인 만큼 리그 경기에서 여유를 부릴 새가 없죠. 풀스쿼드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지금 맨시티와 6점 차인 만큼 이번 경기 승리해서 3점 차로 추격하려고 할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좀 큰 그런 매치죠. 브라이턴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에스파뇰 경기인데요. 레반테가 주말 빌바오에게 3대1로 패했죠. 지난 2월 초 세리아의 그 칼리아리에서 우루과이 대표 센터백인 그 카세레스를 영입하면서 최근 수비력이 안정화되면서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고 셀타비고와 무승부 엘체한테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상승세를 탔었죠. 빌바오 상대로는 전반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 후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무너졌죠. 선제 실점은 이 공세를 펼치다가 또 역습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프로토스가 2경기 연속골로 공격진에서 활약을 했지만 모랄레스의 부상으로 공격 전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에스파뇰이 주말 헤타페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8경기 만에 승리했죠. 전반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카브레라의 헤딩골로 앞서갔고 공세를 펼치다가 상대 자책골로 추가골까지 뽑아냈죠. 최근 흔들렸던 포백 수비 라인도 안정감을 찾았고 특히 중원에서 에레라와 바레가 상대 미드필더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면서 상대의 공격 전개를 좀 괴롭혔죠. 데토마스도 골은 없었지만 확실히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강등 후보인 레반테죠. 최근 수비수 영입을 통해서 수비 안정화되는 듯 했는데 이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드러내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스파뇰은 수비수들의 제공권도 좋고 데토마스도 제공권이 좋죠. 레반테 상대로 높이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레반테는 팀이 기둥 그 모랄레스의 부상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랄레스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짜임새가 떨어지게 되죠. 에스파뇰이 확실히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레반테도 최근 프로토스의 경기를 굉장히 좋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 경기 레반테 무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번리 경기인데요. 브렌트포드가 주말 노리치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10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죠. 부상자들이 거의 다 복귀한 브렌트포드는 그 이반 토니가 부상 복귀 신고를 하면서 해트트릭을 작성을 했죠. 에릭센도 부상 복귀 후 첫 풀타임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전반 중반 넘어서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토니가 오른발 슛으로 앞서갔고 후반 초반 페널티킥 2개를 토니가 또 성공시키면서 앞서갔죠. 후반 추가 시간 실점하긴 했지만 이 상대 공격수 푸키의 발리슛이 굉장히 좋았죠. 오랜만에 안정된 경기력을 보였던 브레트포드였습니다. 번리가 첼시의 벽을 넘지 못하고 4대0으로 패하면서 2연패 부진에 빠졌죠. 이 베로스트 합류 후에 잠시 반짝였지만 다시 수비력이 흔들리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최근 보여주던 패턴처럼 수비적으로 내려서고 오른쪽에 레논, 왼쪽에 맥네이를 통한 역습을 시도했고 이들이 측면을 돌파한 후에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이 베로스가 노렸는데 다만 이 상대 수비가 견고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못했죠. 전반은 상대 공세를 6탄 수비로 버텨냈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상대 개인 기량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4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자 복귀로 전력이 안정된 브렌트포드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번리 수비 집중력이 2경기 연속 후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토니와 은베모의 공격 조합의 그 파기력이 살아나면서 브렌트포드가 우세할 것 같습니다.
버니의 역습 속도가 빠르고 위협적이지만 브랜트포드 센터백 라인이 제공권이 좋은 만큼 잘 막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버니의 역습 전개가 크로스 패턴이기 때문에요. 브랜트포드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는 그라나다와 엘체의 경기인데요. 그라나다가 주말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3대1로 패하며 리그 9경기째 승리가 없이 부진하죠. 수비 라인의 부상자도 좀 있고 퇴장 징계까지 겹쳤습니다. 전반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며 좀 대등한 경기를 보였지만 후반 초반 상대의 절묘한 프리킥에 내리 헤딩 실점하면서 수비 라인이 흔들렸죠. 좀처럼 경기력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강등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죠. 엘체가 주말 바르셀로나에게 1대2로 패하며 연패에 빠졌죠. 전력 차이가 좀 컸던 경기였던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플레이를 했고 포백라인과 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운영으로 전반은 잘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보예를 앞서는 역습의 날카로움을 보여주기도 했죠. 전반 막판에는 이 피델이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후반 중반 접어들며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상대의 박스 안에서의 패스 플레이에 실점하고 말았죠. 후반 막판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패했지만 엘체가 저력을 보여줬던 경기죠. 그러나다가 수비라인 부상자의 퇴장 징계, 중원의 막심 고날론의 부상으로 또 출전도 어렵죠. 전체적으로 팀 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엘체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확실히 저력을 보여줬죠. 두 팀의 역대 전적에서 그라나다가 우세하긴 하지만 최근 기세가 꺾인 그라나다가 승리를 가져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한 역습 카드를 가진 엘체가 우세할 경기지만 엘체의 득점력도 뛰어난 편은 아닌 만큼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라나다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맨유가 맨체스터 더비에서 4대1로 크게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죠. 최근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더 안 좋은 건 호날두, 카바니 이런 원톱 자원들의 부상이죠. 맨시티 상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 상대의 빠른 패스 플레이에 쫓아가지 못했죠. 산초가 역습 상황에서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확실히 호날두나 카바니가 없는 공격 전개는 파괴력이 떨어졌습니다. 엘랑가가 최근 반짝하고 있긴 한데 나이가 어린 선수인 만큼 좀 잔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토트넘이 주말 에버턴 상대로 무려 5골을 퍼부으며 5대0 완승을 거뒀죠. 벤타크로와 그 콜셉스키가 팀에 적응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측면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이 됐고 손흥민도 이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으면서 득점을 성공을 했죠. 상대 포백 뒷라인을 파고드는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에 꽂혀주는 이 패스 플레이가 자주 적중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가장 잘하는 공격 패턴이 적중하면서 상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경기죠. 주말 경기에서 서로 희비가 엇갈린 두 팀이죠. 맨유는 맨시티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고 토트넘은 에버턴 상대로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하며 승리했죠. 맨유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지만 원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두 팀 모두 4위권 진입을 위해서 승리가 아주 간절한 상황입니다. 맨유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토트넘은 라인을 좀 내리면서 장기인 역습 형태로 운영할 경기가 되겠죠.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거의 없었죠. 이번 경기 역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맨유의 승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이 주말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죠. 거의 일방적으로 경기를 몰아치고도 이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패했습니다. 중원에서 최전방을 향한 전진 패스도 좋았고 침투 움직임도 좋았어요. 측면 돌파도 좋았지만 이게 수비적으로 내려선 상대가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못 만들었죠. 박스 안에서 공간이 나오지 않자 카프에나 파레오 이런 중원 미드필더들이 중거리 슈팅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에스투피냐니 한 차례 골망을 가리긴 했지만 옵사이드였죠. 후반 헤딩 실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에스투피냐니 이 수비 위치 선정이 잘못된 실수에서 나온 실점이었죠. 셀타가 주말 마요르카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파스가 2골, 미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한 갈라도와 수아레즈가 한 골씩 추가했죠. 경기 초반 세르비아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갈라도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죠. 곧바로 상대에게 실점했는데 상대의 볼 차단 후 제대로 클리어링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실점 빌미를 제공을 했죠.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스파스의 슈팅이 튀어나오자 수아레즈가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스파스는 후반 2골을 뽑아내며 오랜만에 멀티골 경기를 보여줬죠. 후반 초반 프리킥 상황 센터백 아이두의 자책골이 나왔고 그 오른쪽 측면 수비수 마요가 핸드볼 파울로 경고 누적 퇴장에 페널티킥 실점까지 했죠. 아스파스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챙겼지만 이 수비 라인의 실수가 너무 많았던 그런 경기였죠. 비아레알이 오사수나 원정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패했지만 측면과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셀타가 마요르카 상대로 보여준 이 수비력으로는 비아레알의 침투 플레이를 막아내기 벅찰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 챔스 대비해서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비아레알 홈에서 승리가 확실시되는 경기죠.
비아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발렌시아 경기인데요. 헤타페가 주말 에스파뇰에게 패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부진하죠. 안정감을 보이던 수비 라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쿠엔카가 앞선 알라베스전에서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면서 카바코가 대신 출전했는데 불운한 또 자책골을 기록하고 말았죠. 전반 초반 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에게 실점했고 상대 공세를 막아내다가 박스 안에서 걷어낸 공이 카바코 맞고 자책골까지 연결되고 말았죠. 쫓아가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며 공세를 펼쳤는데 미드필드에서 최전방으로 전개되는 패스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굉장히 상승세죠. 주말 그라나다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공식전 3연승입니다. 전반 초반 레프트백 라토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출발은 좀 불안했죠. 전반 상대 공세에 좀 밀려났지만 후반 초반 솔레르의 절묘한 프리킥을 게데스가 헤딩골로 연결했고 3분 만에 재차 프리킥 상황에서 고메주의 헤딩골을 또 다시 한번 솔레르가 어시스트했죠. 솔레르는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면서 1골 2도움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발렌시아가 왼쪽 측면 수비 공백이 좀 예상이 되죠. 가야도 부상이 좀 있고 대체 선수 라토도 부상으로 지난 경기 교체됐습니다. 최근 솔레르의 공격적인 폼이 너무 좋은 만큼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 같아요. 헤타페는 최근 수비 라인의 허점이 많아졌죠. 기세가 올라있는 발렌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좀 벅차 보이네요. 헤타페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라요와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라요가 주말 카디스에게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리그 8경기에서 승리가 없죠. 구강컵도 4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구강컵을 병행하면서 좀 지친 기색입니다. 중상위권에서 버티던 순위도 어느덧 13위까지 내려섰죠.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수비 밸런스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팔카오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가 됐고 이 최전방 가르디올라가 제공권에 강한 모습은 보이지만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세비야가 주말 약체 알라베스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전력 우위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는데 거의 전원 수비 형태로 내려선 상대 수비벽을 넘어서기 힘들었습니다. 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바스가 골망을 흔들었긴 했는데 파울이 선언되면서 무효가 됐고 수비적인 밸런스는 좋았지만 왼쪽 측면 수비가 상대에게 좀 자주 뚫리면서 위기가 있었죠. 원체 수비 밸런스가 좋은 만큼 상대 역습장기 패턴은 잘 막아냈습니다. 그다음 주중 치러진 유로파 리그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세비야가 주중 경기 치르면 확실히 힘든 시점이지만 라요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세비야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라요 상대로는 충분히 승기를 가져갈 것 같네요. 세비야가 엔네시리 미르 최전방이 원톱 자원들이 좀 부진하지만 좌우 측면과 라키티치의 최근 폼이 좋은 만큼 이선의 득점력으로 승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요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에버턴이 주말 토트넘에게 5대0으로 패하며 최근 리그 3연패 부진이죠.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 공세에 크게 휘둘렸고 상대 측면 크로스 막아내려다 센터백 케인의 자책골로 실점을 했죠. 곧이어 상대 공간 패스와 침투에 또 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쿠레를 조금 높은 위치에 배치하면서 오히려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흐트러진 모습이었죠. 전반에만 3실점했고 후반 시작과 함께 추가 실점했죠. 풋백 라인이 상대 스피드를 전혀 쫓아가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이 주말 크리스탈에게 2대0으로 패하며 3연패 부진에 빠졌었죠. 최근 컨디션이 안 좋은 히메네스가 선발에서 빠지면서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수비 밸런스가 좋았던 울버햄튼이지만 수비라인 실수도 많이 나왔죠. 이 조세사 골키퍼의 미스까지 겹치면서 실점을 했고 측면에서의 수비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전반에만 2실점했죠. 공격적으로 운영은 했지만 이 상대 박스 안으로 정교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 히메네즈를 투입한 후에는 공격이 좀 날카로움이 살아났죠. 주중 치러진 와포드와의 경기에서는 히메네스가 선발로 나서면서 오랜만에 공격의 짜임새가 잡히며 4득점 경기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에버턴의 경기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죠. 램파드 부임 후에 선수들의 배치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덴동코나 네베스 이런 중앙 라인이 경기에 나선다면은 울버햄튼이 중원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거예요. 아마 울버햄튼도 와포드 상대로는 다득점했지만 최근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경기력이었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에버턴의 무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리즈와 노리치의 경기인데요. 리즈가 주말 레스터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리그 5연패의 부진을 겪었죠. 감독 교체 후 첫 경기였던 만큼 기대를 모았고 결과는 패했지만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해리슨과 로드리고, 하피냐를 2선에 배치하고 최전방에 제임스를 세웠었죠. 제임스가 공간으로 움직이고 2선에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시도하면서
공격에는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더블 볼란테를 배치하면서 수비 라인도 안정감을 좀 보여줬죠. 상대 원투 패스에 실점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주중 에스턴과의 경기에서도 3대 0으로 패했는데요. 상대의 그 선수비 후 역습 이거를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지금 6연패까지 지금 부진이 길어지고 있죠. 노리치가 주말 브렌트포드에게 3대1로 패하며 5연패 부진이죠. 경기 초반 강한 전방 압박으로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갔지만 이 상대 골키퍼 선방이 좀 막히고 말았습니다. 최전방 푸키는 확실히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죠. 팽팽하던 경기가 전방 코너킥 상황에서 이 상대 원톱 공격수를 프리하게 놔주는 수비 실수로 실점을 했죠. 박스 안에서 깁슨이 위험한 파울로 페널티킥을 2개나 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푸키가 만회골을 기록했었죠. 주중 치러진 첼시 상대로도 1대3으로 크게 패하고 말았죠. 감독 교체 후 확실히 경기력이 달라진 리즈입니다. 2연패를 당하긴 했는데 뭐 좀 느슨한 노리치의 수비력으로 리즈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리즈의 확실히 우세가 예상이 되죠. 리즈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사우샘프와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사우샘프가 에스턴빌라에게 4대0으로 크게 패했죠. 경기 초반 상대 개인기의 중앙 수비가 흔들리며 실점했고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역습을 노리는 상대 전술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우세하게 가져갔지만 수비 숫자를 많이 둔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죠. 주도권을 지고도 역습에 실점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주중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경기를 잘 운영하고도 2대1로 또 패하고 말았죠. 와포드가 주말 아스날 상대로 잘 싸웠지만 2대3으로 패하며 최근 3경기 승리 없이 부진했죠. 상대의 장긴 측면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전반 초반 실점했고 이 주고 움직이는 상대 측면 자원들을 쫓아가지 못했죠. 실점은 곧바로 쿠처가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다시 패스 후 움직이는 상대 공격수를 놓치며 추가 실점했죠. 후반 초반 중거리골 실점까지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경기 막판 시스코가 공간 침투를 하고 한 골도 만회하긴 했죠. 주중 울버햄튼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4대0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전체적인 중원 밸런스가 안정적인 사우샘프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할 거예요. 와포드 수비 라인이 패스 플레이에 마크맨을 놓치며 공간을 내주는 실수가 많죠. 와포드의 수비력으로 사우샘프의 경기 운영을 막아내기 좀 힘들어 보이죠. 사우샘프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에스턴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이 주말 리버풀 상대로 선전했지만 1대0으로 패했죠. 상대의 전력이 강한 만큼 의도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펼쳤고 보엔과 안토니오 향한 역습으로 반격했지만 리버풀 수비 라인을 넘어서지 못했고 보엔도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죠. 리버풀의 빠른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수비했지만 실점 상황에서는 그 상대 슈팅이 패스처럼 이렇게 휘어져가면서 실점했던 그런 좀 운이 따르지 않았던 상황이죠. 주중 유로파리그 세비야 원정에서는 뭐 원정 경기만큼 좀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한 골 내주면서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주말 사우샘프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와킨스의 개인기로 손쉽게 앞서갔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려선 뒤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역습을 노렸죠. 역습 전개 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들이 공격 가담으로 숫자를 늘렸고 풀백들의 오버래핑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제라드 감독 부임 후 승리했던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이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 그대로 적중했죠. 주중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특유의 수비 후 역습 전략이 먹히면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은 보엔이 발목 부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웨스트햄의 공격력이 확실히 약화될 거예요. 안토니오가 확실한 피지컬을 앞세운 팔기력은 있지만 한쪽 날개 없이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에스턴 특유의 수비 후 역습 패턴이 적중한다면 이 결과가 바뀔 수가 있겠죠.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의 승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빌바오의 경기인데요. 베티스가 최근 좀 부진하죠. 리그, 구강컵, 유로파리그까지 최근 공식전 5경기 무승입니다. 경기 수가 많다 보니 좀 지친 기색이죠. 주중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 16강 1차전에서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운영했지만 2대1로 패했죠. 전반 초반 이 상대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로 연결되면서 운이 좀 따르지 않았고 페키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페키리가 개인기로 한 골 만회하는데 그쳤죠. 곧바로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가골 내주고 패하고 말았죠.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지만 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빌바오가 레반테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최근 흔들렸던 수비 라인이 정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바르셀로나에게 4대0으로 패하고 구강컵 4강에서도 발렌시아에게 패하며 좀 부진했지만 레반테 상대로 부진을 벗어났죠. 전반부터 공격적인 운영으로 우세한 경기였지만 골대를 맞는 슈팅들이 골대를 맞는 등 좀 운이 따르질 않았고 후반 베렌게리의 활약으로 베스가의 헤딩골로 앞서갔죠. 역수 상황에서 윌리엄스의 추가골도 있었고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베렌게레가 2도움으로 활약을 했죠.
베티스가 확실히 좀 지친 기색이죠. 경기 내용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고하던 수비 라인도 실수가 나오면 흔들리죠. 경기력 자체가 크게 흔들린 상황은 아니고 원체 2선 자원들의 공격력이 좋은 만큼 부진 탈출을 좀 기대해 봅니다. 최근 빌바오의 원정 성적도 저조한 상황이죠. 빌바오의 수비 밸런스가 원체 좋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티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요. 소시에다가 주말 레알 마드리드에게 4대1로 패하며 졸전이었죠. 어떻게 비벼보지도 못하면서 무너졌습니다. 90분 동안 단 한 개의 슈팅, 그 오야르자발의 페널티킥이 전부였죠. 리코, 무노즈 이런 수비 라인에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공격진은 이삭도 부진하고 야누자이도 부상으로 빠져있죠. 좀처럼 풀리지 않는 소시에다죠. 레알 상대로 전반 9분 오야르자발의 PK골로 선제골을 성공을 했지만 레알의 파생 공세를 막아내긴 좀 벅찼죠. 전반 막판 중거리골로 내리 2실점하며 무너졌고 후반 중반 연달아 실점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알라베스가 주말 세비야 상대로 0대0 무승부가 되면 두 경기 연속 무승부죠.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려서고 오른쪽 측면에 맨디스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맨디스는 사이드에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기도 하죠. 포백 라인과 4명의 미드필더들이 아주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잘 막아냈던 경기였죠. 소시에다가 최근 경기력이 좀 휘청이고 있지만 노장 실바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운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워낙 상대에게 밀렸지만 이번 상대 알라베스에게는 홈에서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아요. 최근 오사수나 마요르카 이런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확실히 승리를 챙겼었거든요. 알라베스가 공간을 주지 않는 수비로 버텨보려 할 텐데 소시에다는 오야르자발의 왼발을 앞세운 확실한 세트피스 득점력도 뛰어난 편이죠. 소시에다의 승 예상합니다. 13회차 마지막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브라이턴의 패, 2경기 레반테의 무패, 3경기 브렌트포드의 승, 4경기 그라나다의 무패, 5경기는 맨유의 승패, 6경기 비아레알의 승, 7경기 헤타페의 패, 8경기 라요의 패, 9경기는 에버턴의 무패, 10경기 리즈의 승, 11경기 사우스햄프의 승, 12경기 웨스트햄의 승패, 13경기 베티스의 승무, 14경기 소시에다의 승. 저희는 13회차 분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